올해는 꼭 내 집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집값 여전히 부담이 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코자 하시는 분들 경매 또는 공매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 경매와 공매는 비슷해 보이지만 또 장단점이 다르다고 합니다. 나한테 꼭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설춘환 교수님 모시고 경매와 공매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시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경매 시장 살펴보고 있는데 그리고 공매도 저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경매 공매 한번 다시 한번 복습 한번 시켜주시죠. 그 차이가 뭔지. 네, 일단은 최근 네. 그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 많은 분들이 좀 시세보다 부동산을 좀 싸게 사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경매하고 이제 공매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경매라고 하는 것은 채권 채무 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령 뭐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예. 이를테면 소장님이 저한테 돈을 안 갚으니까 예. 제가 판결 받아가지고 예. 또는 근저당권에 기해서 소장님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를테면 경매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공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매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압류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압류 재산은 대표적으로 체납하는 거예요, 세금을. 예. 그랬더니 이를테면 이제 세무서나 구청에서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 이것을 우리가 공매라고. 아, 그거를 공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채무는 이를테면 경매, 개인 체납은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경매. 네. 그다음에 이제 체납은 공매라고 좀 이해하시면 예.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두 가지의 장점은 첫 번째는 싸게 낙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잡히면 기본적으로 뭐 이를테면 관할 구청장한테 예.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을 때는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절차상으로 네.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일단 입찰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경매는 오프라인으로 입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거나 나의 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가야만 한다. 네. 반면에 이제 공매는 그냥 온라인으로 입찰하는 오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또 공매가 상당히 강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내 집 마련, 예. 아파트를 낙찰받았다라고 했었을 때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제 점유자랑 협상이 해서 예. 협상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안 됐을 때 예. 이제 강제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예. 집행관하고 이제 인부들이 강제로 해야 되는 건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 명령이라는 제도가 간단하게 그래서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돼서 곧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온비드 공매는 아쉽게도 인도 명령 제도가 없어서 인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한 1년 정도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 점은 좀 방 빼라 했는데 안 나가면 한 1년 걸린단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아쉽게도 경매보다는 공매 물건이 조금은 적다라고 하는 점은 약간 아쉬운 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에서도 뭐 이를테면 토지나 공장, 창고 물건은 좀 많이 나오니까 혹시 이런 쪽에 또 접근하시는 분들은 또 공매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매, 공매 같이 알아둬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경매하고 공매는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부분도 똑같습니다만 일단 물건에 대한 가치 평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 아파트를 갖다가 경매로 낙찰받는다, 또 공매로 낙찰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요령이 똑같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류 재산이라고 친다면 권리 분석도 똑같다. 그래서 사실상 절차도 비슷하기 때문에 경매를 다 이해하면 그냥 공매는 거의 다 덤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시청하는 분들이 하나 좀 주의하실 것은 우리가 이제 온비드 사이트에서 네. 약 한 70~80% 차지하는 재산이 압류 재산인데 압류 재산이 아닌 이를테면 뭐 국공유 재산 매각 이런 것들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송에서 네. 분명히 권리 분석이 똑같다라고 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까 얘기한 압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매처럼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이를테면 뭐 그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네. 등기부상의 하자 또 후순 임차인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혹시라도 이 국공유 재산 매각 공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름은 공매지만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다른 것은 매매는 가격을 깎아주진 않잖아요. 근데 공매는 계속해서 10%씩 가격을 깎아준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혹시라도 국공유 재산에 대한 공매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임차인도 떠안아야 되고 등기부상의 하자도 다 떠안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교수님, 요 경매하고 비교해 좀 전에 살짝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요. 공매만이 갖고 있는 장점 네. 아니면 뭐 또 주의해야 할 단점
꼭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요. 일단 뭐 저희 수강생 입장에서도 보면 네. 일을 안 하는 주부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또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어찌 보면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도가 바로 이 법원 온비드 공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뭐 법원에 가야 되거나 어디 가지 않고 인터넷 입찰이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 기간 입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 경매는 어떤 날 딱 하루 정해서 뭐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 하겠다. 네. 근데 온비드 공매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겠다. 예. 그럼 이제 아무 때나 입찰한다. 예. 그런 점은 또 상당히 강점이어서 직장인들도 선호하고 뭐 한파가 오든 폭우가 오든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온비드 공매는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경매에 비해서는 입찰 경쟁률이 좀 낮고 낙찰가율이 낮은 편이다. 어허. 그런 면에서는 나중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에 비해서 절차가 상당히 신속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매각을 예, 한다. 예.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압류재산 같은 경우에는 2주일에 한 번씩 매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당히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경매에서는 없는 또 대부 공매가 있습니다. 국가나 이를테면 공공기관에 토지나 건물을 좀 시세보다 저렴하게 빌려서 예. 사용할 수 있는 대부 공매. 대부 공매. 일명 임대 공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호. 또 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매도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매에 비해서 좀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유료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뭐 유료 공매 정보 사이트 이런 게 없습니다. 그만큼 정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이고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특히 아파트 관심이 많은데 경매보다는 공매가 물건이 좀 많이 적다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아쉽고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명도할 때 예.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상이 안 되면 또 간단하게 결정을 받아서 집행하면 좋습니다만 온비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까지 가야 된다? 소송도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니까 그런 점이 약간 아쉽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경매, 공매 이게 또 어떤 사람한테 더 유리하다 이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 내 집 마련 고민이신 분들은 또 공매, 경매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 우리가 이제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법원 입찰 시간을 계속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가 그냥 한 번에 입찰해서 한 번에 낙찰이 된다면 사실 뭐 이런 것이 고민스럽지 않을 텐데 사실 뭐 한 번에 입찰해서 낙찰받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대부분에 보면 뭐 한 5번 입찰, 한 10번 입찰해서 한 번 정도 좀 낙찰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입찰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분들은 사실 온비드 공매가 대단히 좋은 제도다. 가령 뭐 화요일 날 새벽 1시에 입찰해도 되고 수요일 날 오전 뭐 1시에 입찰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입찰을 자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거니까 뭐 월차는 한 번밖에 못 내는 거니까 오히려 이제 입찰 대리를 위해서 5만 원, 10만 원씩 계속 비용을 좀 지불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온비드 공매가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저희 수강생 한 분이 법원 경매에서 첫 입찰에서 첫 낙찰을 받았어요. 영통의 아파트 같은 경우. 네.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입찰장에 자주 못 가시는 분들, 온라인으로만 좀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온비드 공매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저 한 96년, 7년 그 무렵에 네. IMF 오기 전에 경기 조금 식어갈 때 저 직장 선배가 꼭 점심 먹고 나서 자리에 안 보이더라고요. 네. 법원 다녀왔구나. 네. 예. 근데 그 양반 부동산으로 재산 제법 불렸다고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그때 사신 분들은 뭐 지금 전부 다 부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아유. 근데 지금 여기 조금 경매나 공매나 시장 분위기가 중요한데 요 일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그거였는데 그 안전 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겠다. 네. 그랬더니만 이 경매 취소 물건 경매 쪽으로 나왔던 게 취소된 게 많다고요?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이제 포착이 좀 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경매 물건도 좀 많이 급감을 했고 사실 공매 물건도 좀 많이 급감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일시 대책,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5호선 연장 노선안, 그 다음에 이제 GTX 노선안이 발표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 수혜를 입는 지역들에 네. 그러니까 낙찰 가격도 올라갔고요. 낙찰 가격도 올라갔고요. 입찰 경쟁률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아주 멀지 않은 김포시 구례 같은 경우에도 예. 실제로 이제 기존의 낙찰가율이 한 80대 초반 또는 뭐 70대 후반이었던 아파트가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경쟁률이 22대 1. 낙찰가율은 약 92%까지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일단 호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는 조만간 5호선이 연장이 된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호가를 5천만 원씩 올리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추후에 이제 일반 경기나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여부가 상당히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시장이 또 어렵고 또 세금을 체납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공매 물건이 또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십 대책 이후에 재건축 기대감 아파트들에 예. 일단 경매 취소도 많았습니다만 낙찰도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오호. 얼마 전에 낙찰도 많이 됐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재건축 기대감 있는 아파트인데 예. 경쟁률은 9대1, 낙찰가율은 89%. 오. 또 고양시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무려 20대1, 낙찰가율은 88%. 부천시 원미구 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기 신도시였기 때문에 경쟁률은 14대1. 그다음에 낙찰가율은 약 85%. 좀 많이 올라온 거죠, 낙찰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한 거의 뭐 한 3~4% 이상 네. 곧바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다만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온비드 공매는 아쉽게도 이제 아파트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 공장, 창고 이런 물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경매는 아파트를, 예. 공매는 좀 비아파트를 예, 좀 하는 예.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공매 그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온비드 공매 말씀 주셨으니까 네. 그 온비드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공매로 나온 매물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이제 아마 화면이 나올 네, 텐데요. 예,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이걸 좀 믿고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좌측 맨 위에 보면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분 방식에 매각이냐 임대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매각을 좀 클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용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를테면 나는 뭐 논이나 밭, 과수원을 좀 보겠다. 그러면 토지, 나는 아파트나 뭐 빌라, 단독주택 보겠다. 그러면 주거용 건물. 그다음에 나는 뭐 상가나 모텔 이런 게 관심 있다라고 한다면 상가용 및 업무용 건물. 또 공장을 보겠다. 그러면 산업용 및 기타 특수용 건물을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오피스텔이 좀 궁금하다. 그러면 용도 복합용 건물 코너를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제가 만약에 뭐 이를테면 나는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서울, 소재지를 서울 놓고 이를테면 한 번이나 3번 유찰된 물건을 보겠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물건을 이제 검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기회가 된다면 온비드 공매 사이트나 뭐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나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시간 날 때마다 다양한 곳을 많이 눌러보고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 서너 달만 하면 눈에 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노력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디 경매 시장뿐이겠습니까? 어디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데 이 매물 많으면은 여러 번 유찰되어서 이제 가격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더 인기가 있을 테고 공매도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그 공매도 권리 분석하고 물건 분석에서 특별히 네. 하자가 없음에도 네. 불구하고 여러 번 유찰된 부동산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 투자에서 시세 대비 싸게 낙찰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네. 역시 부동산 투자도 가성비가 최고구나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이 아닌 임대 공매도 상당히 좀 인기가 많은 편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공매의 최대 단점이 경매보다 인도 소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인도 소송을 안 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토지입니다. 아. 그래서 토지로 온비드 공매로 입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아하, 있습니다. 예. 그런 점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게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 매물을 찾는 건 이제 경매랑 비슷한 게 공매인데 네. 공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앞서 보니까 인터넷으로 입찰까지 가능하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 절차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일단 그 온비드 공매라고 하는 사이트에 이제 들어오시면 먼저 이제 온비드 사이트를 회원 가입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인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입찰 물건을 좀 검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입찰할 물건을 정해서 입찰 금액을 기재하고요. 요걸 이제 기재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보증금 납부 계좌 은행하고 환불 계좌를 추가하고 그다음에 낙찰 시 잔대금 납부 계좌 은행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서 제출하고 이제 보증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보증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을 납부를 못해서 또 입찰이 무효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후에 개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낙찰이 됐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매각 결정 통지서를 송달을 받고 네. 이후에 이제 잔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낙찰 대금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7일 이내에, 네. 3천만 원 이상이라면 3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이후에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절차는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예. 설명 듣는 중에 그 이제 제일 찝찝한 부분이 그 명도 소송. 네.
공매 쪽에 네. 결국 소송으로 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아무래도 뭐 좀 주의할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그래서 원래 그 협상이 안 되면 네. 소송으로 가는 거니까 네. 원래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다 받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는다면 명도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무적으로는 예. 인도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사비하고 이사기간을 협상해서 웬만하면 또 다 나간다라고 하는 점도 또 한번 웬만하면. 고려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보다 자세한 내용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모셔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